안녕하세요. 창업실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13주 차인데요. 오늘은 슬슬 이제 기말고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없으셔서 좋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수업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13강에서는 창업 실전에 들어가서 창업에 대한 사례를 좀 분석을 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창업을 하면 이제 성공하고 실패 그리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 분석을 좀 하고요. 또 성공은 왜 성공을 했는지 또 분석을 해야겠죠. 또 실패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훈을 도출을 해야 돼요. 창업의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삼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따가 끝날 때쯤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천 창업의 세례에 대한 분석. 물론 누구나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아이템도 좋고 뭐 몫이 좋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또 뭐 아이템 줘야 되는데 몫이 줘야 됩니다. 뭐 있을까요? 뭐 하여간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례 분석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대리점도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리점은 너무 잘 되고 어느 대리점은 잘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얻어야 될 뭐 교훈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창업의 전략도 다시 수립해야 되고요. 보완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막 떨릴 거예요. 그죠? 창업은 초기 계획을 문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성공 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도 저런 생각했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런 걸 또 생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많은 지식들이 광범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볼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얘네들은 정말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아왔어요. 왜 좋아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막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이 환경 시장이나 뭐 경제 시장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뭐 물론 기업들도 많이 사라졌다가 없어지고 사라졌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상장이 됐어요 이런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많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 사례를 지금 볼 건데요.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커피? 아, 내가 커피 맛을 몰랐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막 이러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난 스타벅스 커피 너무 쓰더라.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난 거기 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되게 다양하세요. 그리고 난 스타벅스에서는 항상 이렇게 앉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로 또 하십니다. 하여간 스타벅스는 브랜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막 브랜드도 좋고요. 고객의 경험도 좋고요. 또 커피를 문화화시켜서 대중화시키는 그런 전략의 첫 번째 어떤 뭐랄까 성공을 시켰던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 가면 커피만 막 마시는 거나 커피집으로만 보이지 않고 각종 케이크도 팔고요. 빵도 팔고요. 간단한 샐러드도 팔고요.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게끔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상품?
약간 예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약간 샵 같은 거, 기프트 샵도 좀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스타벅스는 어떠신가요? 의자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앉을 수도 있고요. 좀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일도 좀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만 하는 것도 아니라 또 3, 4, 5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소비자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점을 두어서 우리나라에선 자리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타벅스 단순히 커피숍이 아닌 제3의 공간. 나 더우니까 아침 먹고 가서 샐러드 하나 먹고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와야지. 뭐 그러면서 시원하게 앉아서 자기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엄마는 막 노트북으로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막 자료를 가지고 와서 책을 갖고 와서 막 푸는 사람도 이제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 먹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제3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데 약간 브랜드가 맥혔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앉는 의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락하게 되어 있고요. 뭐 등등 뭐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 브랜드를 확립한 그런 커피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밝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하여금 세련된 이미지를 좀 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또 고급 커피라는 문화 그런 어떤 고착화된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는 뭐가 어때 뭐가 어째 막 이렇게 약간 퀄리티가 달라 막 이렇게 약간 새로운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대중적으로는 이제 약간 퀄리티가 좀 있는 고급진 커피를 좀 만들고 있다.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고착화를 시켰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있고 입으로 입으로 막 전해지면서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죠. 기존의 커피와는 되게 단순한 음료를 제시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스타벅스는 이제 품질 좋은 원두를 가지고 프리미엄 커피를 이제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갈아서도 팔고 갖고 와서 갈아주고 원액도 사가고 티백도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거 가져가서 여기서 사 먹지 말고 사서 먹으세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 안에서도 약간 거제도 팔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많이 이렇게 집에서 갈아서 먹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죠. 좋아하시는 분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바쁘게 움직이니까 테이크아웃이나 드라이브 뚜루를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커피로 약간 제공되면서 대중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운전하시면서 커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막 이랬더니 여기다 꽂아서 갖고 왔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 8잔을 어떻게 갖고 왔어요? 네, 패키지 상품이 있어가지고 또 갖고 오시고요. 8잔, 아이스는 6잔, 핫은 8잔까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는 팔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차별화된 고급적인 커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미지가 같이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원재료, 원재료. 품격 있는 고퀄러티, 원두, 음료 이런 것들. 그리고 자꾸 맛이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요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아라비카라는 원두와 같이 고품질의 커피 원두를 사용해서 고객들의 최상의 커피 맛을 제공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느낌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이라 스타벅스 커피도 먹고 맥심도 먹고 막 이래서 뭐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맛이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입맛을 사로잡는데 약간 원동력이 됐죠.
단순히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고품질의 커피 문화를 즐긴다는 이런 브랜드를 인식하는 그런 시키기가 쉽지 않았죠. 이걸 고착화시키기가. 그렇죠? 커피 너무 비싸.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커피 한 잔에 막 엄청나게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점점점 때 떨어지고 이제 사이즈를 업 시켜서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뭐 벤티 사이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안 먹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메뉴를 좀 다양화시키는 것도 스타벅스의 또 하나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음료 같은 것들, 그래서 고객을 통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는 거, 라떼, 카푸치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약간 유자나 유기농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커피뿐만 아니라 음료도 되게 따뜻하게 커피 안 먹는 사람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녹차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텁텁한 맛 때문에. 하지만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그러니까 레몬을 먹으면 몸이 쫙 풀리는 자몽을 먹으면 약간 비타민을 먹는 이런 느낌에 들어가는 커피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 및 음료의 옵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취향대로 좀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네,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스타벅스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매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큰 기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에 약간 거금을 투자하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매장을 소비자에게 머무는 장소, 그리고 약간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조명을 또 받아서 약간 환하게 하는 그런 장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약간 운치가 있고 따뜻하게 하는 장소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내부의 어떤 경험과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커피숍에 가면 되게 따뜻해. 인테리어가 좀 포근해. 여기 의자 되게 편하게 생겼다. 여기 앉아서 햇빛을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래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한 의자, 나무처럼 좀 따뜻한 색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단순히 커피를 잠깐 마시더라도 잠깐 머물러서 책을 보거나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도 공간이 좀 조성이 되면 뭐 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도 어떠셨어요? 스타벅스 가면 좋으셨나요? 매장 내에는 커피를 즐기는 것에 대한 뭐 적합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이건 뭐 어디나 다뭐 마찬가지죠. 뭐 시끄럽게 뭐 하겠어요. 조용하게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뭐 CD도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요소가 일단은 인테리어 공감하고요. 커피 맛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 넓은 데는 인정합니다. 이 음악은 뭐 어느든지 투썸 플리스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든지 다 음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것도 너무 또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CD를 판매하고 있다. 뭐 갖다 파면 되니까 그건 경쟁력이 별로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자,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조명을 매장에 약간 신경 쓴 거는 인정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매장을 조금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고객이 머물고 싶을 수 있게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친절도 서비스인데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친절해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었고요. 어느 사람들은 조금 약간 나 힘들어 빨리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스타벅스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거는 어느 때도 다 똑같죠. 누가 뭐 고객 뭐한테 커피 사러 오시는 분한테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하고 이거는 뭐 평준화, 다른 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파트너 직원 교육.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제 정직원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모든 것들이 다 좀 여태까지 스타벅스를 대할 때, 직원을 대할 때 제 경험상 약간 버벅거리는 직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 메뉴를 알고 그거의 모든 것들을 하고 이건 어때요? 네, 이거랑 이거랑 드시면 좀 맛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단순하게 잘 모르는 알바들은 별로 안 쓰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잘 모르지만, 뭐, 뭔가를 추천을 하거나 이제 제안을 하는 아침에, 아침 식사인데 요거 가져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 음료수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중에 드실 거면 그렇게 뜨겁지 않게 해드릴까요? 조금 따뜻하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얼음 2개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서 저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커피를 먹었어요. 뜨거우면 안 뜨거워 막 이러면 좀 방해되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따끈하고 먹을 만하다. 약간 식은 느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 뭐 이런 배려까지 해줬을 때 오, 센스티브한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도 지식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세심함이 좀 있다. 이건 인정. 어, 정기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객 응대의 스킬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왜냐면 드라이브 드루라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에 제가 그런 배려를 해줬을 때 너무 감사해요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사말이. 자, 개인화된 서비스, 이건 뭐냐면 고객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이건 미리 등록해야 돼요. 제 차, 제 카드, 이런 걸 등록하면 이름이 알고요. 제 이름이 조금 오픈되는 게 싫으면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오픈해서 음료를 맞춰서 제작해주고, 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몇 번이시죠? 네, 차주분 맞으시죠? 이쪽으로 돈이 있으니까 결제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카드를 내밀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받아봤어요. 이는 고객에게 자신의 중요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한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 3의 공간의 전략.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볼 땐 스타벅스는. 음, 이게 관건이에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머무는 장소. 일단은 스타벅스의 장소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어디서 뭐 만나자 길거리 잘 모르면 스타벅스 어서 보자. 그럼 주차도 가능하죠. 나와서 잠깐 커피도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스타벅스를 성공대로를 날릴 수 있는 일단은 경제력, 자본력이 튼튼하니까 공간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과 가정사에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장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수도권이 아닌 곳도 스타벅스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공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우니까 추우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잠깐 머무는 곳 언제 어떻게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이런 전략이 스타벅스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이 공간이. 그래서 이 전략은 스타벅스를 커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네, 제가 보기에는 고품질의 커피도 있지만 일단 공간이 큰 걸로 모든 사람이 다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게 스타벅스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휴식 공간, 매장에 들어가서 뭐
사람과 나눌 수도 있고 또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요.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쉬어도 이렇게 누워서 잠깐 이렇게 졸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둘러서 자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럴 수 있게 사회적인 어떤 연결할 수 있게끔 스타벅스 안에서는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고 업무도 진행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즐길 수 있다. 단순히 커피숍만 아니라 사회 사람 간에 연결하는 그런 어, 연결과 연결되는 그런 촉진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았다. 지금 스타벅스 자랑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씩 쫙 나열하면서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공간을 못 한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얻어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스타벅스 자랑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저도 소개는 하고 있지만 뭐 본인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런 공간에서 자본력도 부족하고 뭐도 없고 이렇다면 나는 저 사람이 했던 성공 가도에서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 거냐를 수업 들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품만 파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험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소통의 장소도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또 책을 놓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즌별로 한정 메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막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매출을 쫙 올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을 하나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목소리도 좀 듣고 반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잘 갖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스타벅스에 약간 꽂혀서 뭔가를 많이 샀어요. 그럼 또 뭘 많이 주고 뭐 상품 같은 것도 주고 뭐 볼펜 같은 것도 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질이 없어요. 막 거기 가서 막 제품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이제 그거에 맞들려서 막 그런 걸 한번 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뭐 포인트를 적립해서 무료 서비스 준다든가 이거는 뭐 어디나 다 하는 거니까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만 오세요. 네, 우리 것만 사세요. 시즌 오픈 때도 우리 것만 사세요. 뭐 공책 드릴게요. 연필 드릴게요. 볼펜 드릴게요. 그리고 뭐 상품 드릴게요. 우리한테만 오세요. 막 이렇게 도장 꼭 찍으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유도하는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컸고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막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차별화된 경험이 브랜드의 성공의 열쇠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픈하지 말고 브랜드를 해야 내가 성공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방이나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더 안락하게 공간을 우리는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크게 되게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성공 사례를 도출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내가 삼고 또 제품 자체의 품질이 아닌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험, 브랜드에 대한 성공, 결정적인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커피숍을 한다면 고급스러운 커피에 대한 제품, 또 경쟁력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또 머물고 싶은 공간, 개인화된 서비스, 뭐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좀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내가 하고 싶어 어떤 창업에 대해서 좀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객과 지속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단계적 매출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 브랜드 자체를 가지고 고객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든 언제 방문하든 그리고 또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스타벅스의 경험을 기대할 수가 있고 글로벌 브랜드로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조금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를 이제
접하는 모든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거래 관계를 넘어서 고객의 감정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쓰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타벅스에 로열티를 주면서 왜 커피를 먹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고객의 선택이니까 고객의 선택에서 뭐 가라 마라 뭐 이렇게까지는 하긴 좀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배민 이러잖아요. 이제 이 배달의 민족에서 시장의 진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그런 이름의 배달의 민족 이래서 전통적인 전화 주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핸드폰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화해서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조금 도입했던 그런 것들을 말을 하죠. 배민 말고도 뭐 쿠팡 리치도 있고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의 젊은 사람들은 배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쿠팡 리치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요. 하여간 고객과 시장 간의 어떤 연결을 쉽게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해서 배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을 세웠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스마트폰에서만 한정되어 있죠. 예, 그 전에는 전화나 뭐 이런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하다가 꼭 받았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띵동 화면에 주문 들어왔습니다. 어디입니다. 그러면 막 만들어서 아저씨 딱 부르면 아저씨가 오셔서 딱 이렇게 하고 약간 옵션을 주잖아요. 배달비를.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배달의 민족이 이런 기회를 잡아서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죠. 지금도 쓰고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오늘도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편 주문에 대한 프로세스, 고객에게 전화 없이도 일을 하는데도 굳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뭔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몇 개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등록하시는 기사분들 있잖아요. 이제 기사분들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가까이 계시는 분, 누르면 호출, 뭐 이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스마트워치 보고, 아, 어디서 뭐 들어오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택시처럼. 콜택시처럼.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터치만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사용자도 편리하고, 파는 사람도 편리하고, 카드를 그냥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해주세요. 수저는 주세요. 뭘 더 갖다 주세요. 뭐가 이렇게 옵션을 걸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UI, UX인데요. 배달의 민족의 앱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만 딱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앱을 열면 근처 식당이 바로 쫙 뜨고 다 등록해야죠. 그 사람들도. 그 웹에 가서. 음식의 카테고리를 다 쫙 볼 수 있고 오늘은 뭐 먹을까? 파스타? 오늘은 김밥?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국물 뭐 먹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냥 중간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달의 주문을 또 직접 빨리 오는 배달이냐 서브 배달이냐 별 차이는 없지만 서브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단돈 200원이든 뭐 얼마든지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식당하고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간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주변의 다양한 식당을 쉽게 탐색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식당은 새로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또 제공하게 되는데요. 식당의 메뉴나 리뷰 이런 것을 한 곳에 비교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배달 방식으로 방식에서는 이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리뷰도 달아주죠. 맛있어요. 별 몇 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전 시켜먹고 리뷰 하나도 안답니다. 굳이 시간을 내야 되나? 뭐 그래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쓸 때는 조금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하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무료 마케팅 전략. 네, 배달의 민족은 초기에 사용했던 어떤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료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객의 식당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크게 뭘 하나 이렇게 약간 선택을 하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그게 뭐 선전이 나온다든가 사용하실 때 안 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무료 쿠폰이랑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까지 해서 고객을 계속 유치하는 그런 어, 우리 거 쓰세요. 그거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처음 배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는데 이런 것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부담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 쿠폰도 좀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재방문하는 율도 조금 높이게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수료를 낮춰야죠. 왜 양쪽에서 받잖아요. 식당도 받고 고객한테도 받고 그리고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들의 마진도 좀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면제해주는 혜택으로 우리 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죠. 더 많은 식당의 플랫폼을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도도 하고요. 뭐가 더 많냐?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배민이 율로 보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건 뭐 어마무시하죠? 지금 여기 계시는 성인학습자도 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학교 오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이. 야, 경민대 오니까 뭐가 좋더라. 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거죠. 광고 있고 재미있는 카페와 유머러스한 콘텐츠가 너무 많더라. 뭐 이런 거죠. 경민대 오니까 학교 안 가고 비대면으로 수업 들어도 야 학점 주더라. 막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입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미있는 광고. 요새는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인 어떤 광고. 어떤 거를 창업하실 생각이시면 그런 걸 먼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뭐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로고를 작성해서 유머스럽게 광고 브랜드 뭐 이렇게 안경 끼고 모자 헬멧 쓰고 막 이렇게 오토바이로 달려가는 약간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NS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맛집 같은 거 적용하고 누군가가 뭐 찾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집이 나올 수 있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뭐 김밥집을 한다는 둥 떡볶이집을 한다든지 반찬 가게를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옷가게를 한다든지 어떤 샵을 해도 SNS는 다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막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배달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바이럴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인터넷,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등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뭐 이런 UX처럼 배달의 민족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직관적인 이런 UI UX 설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는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또 요새 창업을 하실 생각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핵심 포인트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사용자의 친화적인 디자인, 지금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카드를 그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자동 결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플을 꼭 까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남는 거죠.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 먹었고 어디다 배달했고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뉴의 탐색이 조금 되게 다양하죠. 이런 것도 배달이 될까? 되더라고요. 이런 건 안 해주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뭐 한 끼를 먹을 때도 약간 어느 선은 넘어야 돼. 15,000원씩 이상, 뭐 13,000원씩 이상, 11,000원씩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학식을 가서 먹으면 6,000원이면 먹어요. 막 가서 먹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뭘 시켰어요. 11,000원 이상 시켜야 돼요. 거다가 또 이렇게 배달한 걸 해야 돼요. 음료수도 하나 더 시켰어요. 그럼 16,000원, 7,000원 휙 가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좀 없잖아 있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쓰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조금 간편한 6,000원짜리 먹거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만큼 경제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의 어떤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그 돈을 지불하고라도 시켜다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운동 삼아서 이제 나가서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선택은 본인이 자유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불편함이 없이 주문을 음식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탐색의 조건을 좀 만들어 놨다. 결제 시스템도 카드번호를 직접 거기다 집어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넣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또 배달의 민족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최소 노력에 대한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문 프로세스를 좀 되게 복잡하지 않고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빠른 주문 요새 볼 수 있어요. 주문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배달이 됐습니다. 뭐 거의 음식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웹을 통해서 약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익숙치 않아서 좀 힘들었지만 서너 번 사용해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간의 주문이나 추적도 가능해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하게끔 웹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의 확장이라고 해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뭐 쿠팡 리치보다는 조금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진입 후에 빠른 확장을 통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쫙 설정이 돼야 되겠죠. 너무 깜깜한 데 가서도 이렇게 배달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죠. 뭐 제주도 한가득에 들어갔는데 뭐 20km 와가지고 배달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건 안 되고 대도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요새는 전국으로 좀 해체되고 있고 조금 더 경기권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가 있겠죠? 시장 점유율이 점점 좀 확대되고 있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제휴와 파트너 막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것까지만 아무래도 좀 줄겠죠. 어디 뭐 시간 몇 시간 걸린다. 뭐 자동차로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나 로컬 식당에 협약을 맺어서 그것도 가능하게끔.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러한 이제 제휴를 통해서 플랫폼 내 고객의 식당 입장에서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물건을 단돈 5,000원짜리를 팔아도 7,000원에 내 원금 내건 하고 배달비 2,000원 더 내면서 뭐 갖다 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소비자에게 나 지금 너에게 이 정도로 충성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뭔가를 더 주세요, 몇 개 해주세요, 짜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은 스마트폰을 보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거에 일조를 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게 일반 전화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나 민감하게 반응이 이제 필요하면 배달의 민족처럼 기술의 변화나 어떤 소비자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게끔 한다. 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 예측을 하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업도 안 했는데 망한 걸 먼저 얘기하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서 대충 얘기할 겁니다. 제이시 페니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의 실패. 이건 미국 사례인데요. 유통업계인데 가격을 좀 포기하고 고급화 전략을 했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의 정책을 포기하고 고급화만 너무 하면 사람들은 다 비싸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방식이나 기업이 원하는 어떤 변화 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퀄리티 전략으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와, 여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헉,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비쌀만 하네. 대박. 야, 많이 나온다. 야, 음식도. 막 이렇게 된다. 먹힐 수 있죠. 비싸, 비싸, 비싸. 한 끼. 난 저 돈 주고 다시 저거 안 먹는다. 아, 됐었지. 안, 다시 나나. 이렇게 되면 망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값을 해. 근데 비싼 약간 느낌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야, 대박. 이 돈을 내놓고 먹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뭔가 액션을, 뭔가를 받아. 이러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닷컴 버블 붕괴, 버블은 거품이란 말이에요. 닷컴 버블 붕괴는 과도한 성장의 기대, 이게 1990년 말에 무슨 닷컴, 무슨 닷컴 이렇게 해서 버블, 생각보다는 인터넷 시장이 약간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활성화됐고 투자가 약간 우후죽순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이 꽤 많았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면 엄청난 효과가 일 거다. 무조건 뭐 투자를 해라 이랬다가 거품만 되게 많아지고 투자 회수금을 못하니까 이제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죠. 단기적인 성장의 기능성만 가지고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과도한 성장은 좀 그렇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창업의 전략의 수정에 대한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의 분석을 강화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트렌드는 뭐냐, 경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는 인터뷰나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약간 뭐 공식적인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다양한 방법대로 소비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 지금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다른 회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좀 보면서 강점하고 약점을 분석하는. 그래서 같이 가던가 그 경쟁자보다 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뭔지를 딱 잡아서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 고객들이 막 뭐라고 하면 배척시키거나 간과시키지 말고 그걸 귀담아 잘 들었다가 어떻게 제공할 건지,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화 시킬 건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쓴 소리가 약도 약간 쓴 게 몸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쓴 소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았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식당에 갔는데 막 숟가락 젓가락 요새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막 세게 놨다든가 음식을 서빙을 좀 세게 놨다든가 뭐 이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바쁜데 좀 이해하지 더럽게 뭐라 하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서비스 받을 때 무척 기분이 상했구나 뭐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를 하거나 이러면 간슬게 다 빼놔야 된다고. 네. 모든 삶이 어,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학교 오실 때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막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삶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지고 조금 겸손하고 조금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래야 돼?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어, 자꾸 소처럼 되새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재정의 관리에 대한 리스크. 당연히 창업 초기에는 재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예상치도 못한 어떤 뭐 이익이나 아니면 위험이 딱 생겨버리면 이건 완전히 메롱되는 거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그리고 비용 같은 것도 좀 최소화시키고 내가 세팅되어 있는 자금에서 선에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사실. 사업의 어떤 환경이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면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머릿속에다 두는 것도 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많이 읽고 기술의 혁신이나 기반 같은 이루어졌는지 또 발전의 기술 같은 거라든가 서비스는 어떻게 했는지 최신의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귀동냥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타당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 또 자동화, AI, 뭐 이런 것들도 기술을 도입해서 사람을 없애고 코스코에서 그냥 찍는다는 거, 돈은 안 받고 다 카드로 낸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난 현찰 안 받아. 통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세금 다 낼 거야. 세금 계산서 다 끊을 거고, 카드 발행 다 받을 거야. 그리고 세금 낼 거 내고, 거기 선에서 월세 주고, 원재료 비용 들어가도 줄 거야. 막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사람이 꼭 없어도 혼자 서빙하고 혼자 1인으로도 뭐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서빙 갖다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은 거 갖다 놓고 자기가 먹을 거 가져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유연화됐다고요, 조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뭐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인지하셔야겠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창업의 사례를 도출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의 전략적인 것이 세워지셨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수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나도 좋은 생각이야. 여기에 나도 동의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보완도 하시고요.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요소를 난 갖고 있나 이래도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장 분석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아이템이 여기에 먹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전략이나 재정, 리스크 관리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인지 뭔지 이런 걸 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 등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지만 그것도 구체화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창업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1, 2분 남았는데요. 이제 기말고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창업과 뭡니까? 창업 실무라는 거잖아요. 이 창업 실무는 나는 창업도 안 할 건데 그냥 들었어요. 비대면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아이템, 창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써갖고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써갖고 와야 되나요? 뭐는 양식은 없어요. 나는 어디다가 저는 뭐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잘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팔 것이며 여기는 내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동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어떠한 대리점을 하고 싶어요. 계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서 손뜨개질 한 거를 팔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팔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만약에 실전 창업을 한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안 같은 걸 적어갖고 기말고사 때 내시면 되는데요. 여기 창업 실무가 언제 수업이냐면 좀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이네요. 월요일날 동영상이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네요. 보니까 월요일날이니까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학교에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저기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금 거의 다 보면은 제가 이름이 다 아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안 오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고 다 1학년이시고 창업실무 들으시는 분이 그 소속관의 1층에 보면 공한순 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내시면 창업실무 기말고사를 12월 2일 안에 그 주까지 해서 2일 안에 꼭 내셔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2일까지요. 월요일까지. 그리고 주말반인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학교에 나오실 때 잠깐 내시면 좋고요. 혹시 나는 주말반이다. 주말반에 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봉투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충의관 218호가 제 연구실입니다.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셔도 인정을 해 드릴게요. 아니면 주말반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모아서 갖고 오셔도 좋고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혼자 있다가 조용히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신 분은 이렇게 한 장 쓰셔가지고 이름 안 쓰시면 누군지 몰라요. 쓰셔서 제 방에다가 제 연구실 앞에다가 놓고 가셔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계획안 학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소속관 1층 상담실에 있는 공한순 부장님한테 내시고요. 잘 모르시면 조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서비스과 조교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고요. 기말반 이런다. 주말반에 오시는 분은 제 연구실에다가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충의관 218호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미리 공지해 드리는 거라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자,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